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62%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16%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수가 좀 하락 마감했다고 방송을 하는 것 같네요. 저번 주 한 금요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 지수가 사실 조금 많이 올라왔죠.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를 빌미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멘트는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폭이 있는데 뭐 하루 뭐 이틀 정도 음봉 나온 거 가지고 너무 좀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1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종가상 11선을 이탈하고 좀 마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대응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끝없이 조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상승을 하더라도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게 항상 좋다. 오버슈팅의 끝은 항상 그만큼의 급락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데 뭐 천천히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갈 때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더 편하고요.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도 수익이 좀 더 잘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이런 흐름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조금 끌고 가기가 어렵고 매매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조정들은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들로 보고 그거에 맞게 조금 의연하게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와야 할 저항 구간에서 조정이 딱 나왔어요. 여기 930포인트. 이 구간을 이제 얘가 뚫고 갈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뚫고 가려고 해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뚫어주는 흐름이 훨씬 더 추후에 우리가 좀 더 매매하기 편하죠. 괜히 오버해서 올랐다가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고 매물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힘을 응축해서 가는 것들이 훨씬 좀 보기가 좋다. 그래서 너무 오늘의 어떤 하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이만큼 올랐는데 거의 정말 이렇다 할 뭐 조정도 없이 추세 타고 쭉 올라왔는데 하루 뭐 고점에서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조금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가지고 뭐 이제 뭐 고점이나 추세를 논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단기, 본인이 뭐 이제 하루 이틀, 2, 3일 텀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항상 지수를 보실 때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뭐 5일선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 일주일 이상의 스윙 개념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를 타고 내가 매매를 할 때 한 11선 기준으로 좀 원칙을 좀 삼는다든지 하시면서 장중에 어떤 5일선을 이탈하고 오후장에 돌림이 나오지 않아서 오늘 종가가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을 때는 5일선을 오늘 이제 이탈을 하고 마감이 될 확률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한다거나 비중 조절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5일선을 재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 갈 때 비중 조금 더 이제 늘려보고 추세 타고 가면은 수익 내고 나오고 그러다가 단기적으로 또 다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비중 또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코스피는 뭐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비롯한 대형주 위주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당 부분을 이 지수 상승분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좀 급락이 좀 연출이 되어졌죠.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하락은 했지만 또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종목들이 지수 상승분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던 것만큼
오늘 이 지수 하락분에도 이제 대형주들이 내리면서 좀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또 개인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의 체감을 겪을 만큼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한참 오르고 있을 때는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다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것도 이제 슬슬 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렇고 조정이 나올 이제 구간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졌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멘트를 드린 거예요. 이제 지수가 좀 저항 구간에 부딪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냥 시장이 조정이 들어갈지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다른 지금까지 조금 이 상승 과정에서 소외됐던 섹터나 테마 쪽으로 영양분이 좀 공급이 될지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한 오전쯤까지의 흐름은 셀트리온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조금 다른 섹터나 테마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에는 약간 좀 전체적으로 그냥 다 조정 구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은요,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월요일 한 오전쯤까지 시세를 많이 주고요. 월요일 오후장부터 약간 좀 전체적으로는 조정에 들어가는 분위기였고, 그 가운데서 산발적으로 뭐 오늘 뭐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택배 물류 관련주 한익스프레스 비롯해 가지고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 테마 안에서 또 개별적으로 또 이 소테마 안에서 종목들끼리도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좀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골판지 쪽은 일단은 조금 이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음압병실도 아직까지는 이쁘게 좀 조정 구간에 뭐 크게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좀 기간 조정 개념으로 좀 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재택근무 쪽은 오늘 별다른 조금 액션이 없었던 것 같고, 식품주들도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 원격 의료주들은 오늘 좀 별다른 모습이 없었고요. 인공호흡 쪽, 산소호흡기 쪽도 반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 매매 전략 말씀드리면서 월요일, 화요일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고, 수요일, 목요일쯤은 백신주들이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제 나름대로 매매 전략을 좀 짜드렸는데, 뭐 별로 그렇게 맞아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 오전 정도까지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하다가 생각보다 그 시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 버리고, 월요일 오후장부터 백신주들이 갑자기 조금 꿈틀대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약간 이제 오늘의 모습만 보면은 기술적 반등의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시세를 끌고 이어나가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 12월 10일 미국 FDA 이벤트라는 굵직한 재료를 앞두고 오늘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 어제도 멘트는 드렸었습니다. 어제 이 미국 FDA 이벤트가 시장에 지금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항상 이 재료가 강하게 시장에 먹힐 때는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재료들이 시장에 강하게 먹히는데, 백신주들의 이 미국 승인 이벤트는 약간 조금 시장에 너무 지금 노출되어 있고, 거기다가 종목들도 어느 정도 특히 백신주들이요, 약간 좀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를 주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재료 소멸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까지 움직임을 보면서 살짝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너무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좀 백신주들이 거의 지금 한 달 동안 시장을 뭐 거래 대금을 집어 삼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때도 많이 탔고 피로도도 조금 높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백신주들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스 순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면, 이제 크게 보면은 백신 관련주들 다음에 콜드체인, 그리고 나서 주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그래서 백신주들이 시세를 한번 냈고, 그 다음에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죠. 일신바이오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 들어가지고 주사위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신주들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저 개인적으로, 물론 미국 FDA 승인이 떨어지고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때 당일날의 분위기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재료 소멸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날 당일 분위기를 보면서 아 이거는 시세를 내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면 그게 이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묘미잖아요. 그날 당일 분위기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뭐 몇 초, 몇 분 만에 판단해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리딩방에서도 제가 멘트는 드렸지만, 이 백신주들이 지금까지 그 어떤 노이즈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잡음, 악재 같은 것들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장밋빛만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고점 구간에서 이제 백신이 실제로 접종이 시작되면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고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좀 나온다면 상당히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그냥 머릿속에 너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그냥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고 매매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단기 매매 영역에서 미리 생각을 해놓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백신이 실제로 접종이 시작되고 어떤 뭐 부작용을 비롯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들이 조금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을 좀 했고요. 어제 좀 많이 올랐었던 국내 백신 치료제 관련주인 정군당 바이오나 제넥신도 조금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사이즈가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HLB 그룹주들도 어제 오른 거를 거즘 반납하는 정도의 좀 하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개별 쪽 뉴스로는 카페24가 페이스북이랑 뭔가 이제 협업한다는 재료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포인트 모바일은 또 아마존이랑, 카페24는 페이스북,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이랑 8년간 2200억이니까 재료가 상당히 괜찮다. 산업용 PDA를 공급 계약 맺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주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코로나 관련주 보고 백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대장은 저는 신풍제지로 보고 있고요. 이틀 정도 어제는 시세를 한번 주고 내려왔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좀 급감하면서 일단 좋은 울림자리가 저는 나왔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얘도 여기서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죽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 줄 건데, 기술적 반등으로 그치느냐,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이어가느냐는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막 그렇게 줄고 있지도,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지도 않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게다가 오늘 백신주랑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날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힘을 좀 덜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날은 백신주들이 조금 힘을 덜 쓰게 되고요. 이렇게 그 시속 게임 하듯이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박자를 좀 잘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사서 조정받을 때 못 버티고 손절하고, 올라갈 때 또 따라잡다가 조정받을 때 못 버티고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주식 조금 초보분들은 항상 조금 조용하고 눌림에,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 거래량 감소하면서 좋은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해서 반등하면서 시장에서 막 뜨거울 때 있죠. 그때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올라가는 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이런 돌파 매매 같은 것들은 사실 조금 중수 이상 분들, 고수분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매매들이 좀 어려워요. 결과도 빨리 나오고 수익률도 뭐 좋고 해서 좀 뭐 돌파 매매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매매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눌림에 사서 반등에 파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달리는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달리는 말도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달리는 말이 진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을 때가 사실은 매수 심리,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가장 강할 때고요. 달리는 말이 떨어지고 있을 때가 사실은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가장 최저일 때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달리는 말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을 때 사시면 결국은 비싸게 사시면 이거를 버티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 올라올 때 버티다가 번절하고 나왔더니 더 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더라도 그 달리는 말이 쌀 때 올라타야 되는 거죠. 달리는 말이 잠시 쉴 때 혹은 쌀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의 매수, 반등 시 매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의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다 오르고 이제 재료도 소멸돼 가지고 기대감도 없는 종목이 막 떨어지는데 싸다고 매수하시면 또 안 됩니다. 아무튼 제주주들은 뭐 아직 흐름 전혀 뭐 죽지 않았고요. 일단은 신풍제지가 대장으로 보여서 저는 뭐 이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한다면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한이스프레스도 어제 제가 뭔가 좀 흐름이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다 라고 좀 멘트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은 시세가 좀 나오고 윗꼬리가 좀 너무 많이 날렸네요. 요거는 이제 윗꼬리를 다시 조금 채우려는 흐름이 나오거나,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요 가격대 한 8,000원 가격대는 깨지 않고 위쪽에서 버텨주면 이 윗공간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지, 8,000원 깨고 떨어지면 얘는 조금 별로 안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나왔었던 음압병실 관련주 지금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원래는 이제 GH 신소재가 대장이었는데 얘가 좀 워낙 주가가 좀 비싼 위치에 있다 보니까 SY가 대장으로 좀 치고 나왔고요.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직까지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뚫어놓고 딱 여기서 일단은 지지는 받은 상황이죠.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점이 5천 뭐 한 900원대 되거든요. 요 가격대를 깨지 않고 여기서 흐름을 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다가 요렇게 방향을 위쪽으로 한번 틀어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하루 정도 더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 이런 식으로 급감하면 이렇게 캔들이 한번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산소호흡기 관련주들은 지금 코로나주 테마, 소테마들 중에서는 그렇게 지금 강한 편은 아니죠. 지금 음압 쪽이랑 뭐 이제 골판지 쪽 요렇게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소호흡기 쪽은 차라리 더 급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121선 완전히 뚫어내면서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 그때 가서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메디아나 그리고 CU 메디칼도 마찬가지고요. CU 메디칼도 이런 식으로 좀 하나 뽑아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차트도 역배열권에서 올라오고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GH 신소재는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조금 지켜주다가 SY랑 같이 SY 반등 나올 때 같이 좀 한번 시세를 주던지, SY가 뭐 시세 주고 좀 떨어진 다음에 그 원래 대장은 나야 하면서 한번 반등을 주던지 이런 흐름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만 원을 깨면 조정이 요 정도까지 한 21선, 최소한 21선 혹은 한 9,000원까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GH는 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기준으로 삼고요.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MO 관련주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던 SP팜도 상한가 뽑고 거래는 조금 줄어가고 있고요. 추세는 저점 올리면서 조금 상방 추세로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음봉 하나 떨구더라도 여기 지켜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 틀어낼 수 있고, 추세 타고 가다가 오버슈팅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ST팜도요. 그 다음에 뭐 녹십자 랩셀이 오늘 좀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뭔가 지금까지 추세 타고 올려놨던 종목들 위주로 뭔가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렇고 뭐 녹십자 랩셀, 종근당 바이오 등등, 특히나 조금 시총이 덩어리가 있는 애들이 급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 녹십자 랩셀은 이 가격대는 지켜줘야 됩니다. 7만 한 2,000원 정도 가격대,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이 가격대는 좀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죠. 여기 이렇게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요거는 조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진다 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이제 화이자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우리바이오가 지금 상한가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를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이 9일이고요. 내일 모레가 이제 10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일이나 목요일 정도의 흐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제 미국 승인 여부를 가지고 시세를 한번 주게 된다면 이렇게 좀 끌고 가다가 만 원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재료 소멸로 얘가 좀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뭐 이제 내일 뭐 이제 10일 전에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시세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0일 돼 가지고 재료 소멸로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고 내일 흐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의 모습 가지고는 뭐 이제 미국 승인 여부를 어떻게 좀 시세를 가지고 갈지 판단하기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은 만 원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를 뚫어내기 위한 시도 정도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뭐 엔투텍도 그 예전처럼 이전처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순환매가 돌 때처럼 뭔가 재료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우리가 매매하기 좀 편한 상황,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기간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매매하기 좀 편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가지고 시세를 좀 길게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재료에 대한 기간이 이날 당연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의 시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일단은 조심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가 있어서, 뭐 저희 리딩방도 공략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중에 좀 눌림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개념으로
빠르게 이제 매수해서 한 5% 정도 4-5% 먹고 나오는 일단 이런 단타 개념으로 조금 백신주들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오늘 오전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기회였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 눌림을 조금 놓쳐가지고 조금 아쉬웠고요. 엔투텍도 이제 어제는 한 5일선 정도 눌림목 자리였었고 오늘은 11선, 21선 겹쳐있는 이 구간에 눌림목 자리 정도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AB 프로바이오도 어제 방송에서 제가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요것도 21선에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눌림을 줘버리니까 잡기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도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 대비 한 14%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AB 프로바이오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조금 보는데 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밀릴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먹을 구간은 주지 않을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캔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또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고. AB 프로바이오는 지금 또 위험자도 달고 있고 상당히 많이 시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만약에 깬다면 하락분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1선 지켜주는지 여부랑 그 다음에 한 2,100원 정도 중요한 가격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관련주들도 오늘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테마주를 매매하더라도 항상 시장을 참고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돌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의 목전에서 시장이 받쳐주고 좋으면 돌파가 나오는 확률이 크고요. 다만 시장이 조금 안 받쳐주면 그 중요한 어떤 돌파 구간의 저항 라인에서 맞고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테마주를 우리가 매매를 하지만 시장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막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죽는 경우보다는 시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면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날은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의 우위에 있는 심리가 매도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르면 팔기 바쁜 날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반등이나 슈팅이 나오면 뭐 조금 먹튀 한다거나 짧게 끊어치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좀 길게 보고요, 좀 안 좋을 때는 좀 짧게 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제 주사기 관련주로 세우메디칼이 시세가 좀 나왔었고, 거기 관련해서 신신제약이 장중에 얘가 원래는 세종시 관련 종목인데 이때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세종시 애들이랑 완전히 따로 도는 느낌, 중간중간에 세종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뭔가 세종시 테마가 아니라 다른 조금 테마에 엮여서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리딩만도 이 종목을 뭐 요때 조금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반등 때 너무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한번 익절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때 한번 또 들어갔던가요? 그래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오늘 이제 반등 때 매도를 좀 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주사기 관련 테마로도 살짝 엮여 있긴 해요. 완전히 이제 엮여 있는 느낌은 아닌데 살짝 엮여 있는 느낌이었고, 오늘 세운메디칼이 상한가를 들어갈랑 말랑 하니까 그래서 비비고 있다가 세운메디칼이 2시 45분에 상한가 못 닫고 상한가는 터치하지 못하고 고점 구간에서 좀 이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신제약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조금 밀려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저도 시장이 좋았으면은 가지고 있던 거를 조금 더 홀딩을 해봤을 것 같은데 시장도 좀 안 좋고 이렇게 윗꼬리 달고 쭉 밀려버리는 게 좀 무서우니까, 특히나 얘가 대장이 아니었고 후발주였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팔고 나와버렸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네요. 일단 이렇게 윗꼬리 달렸다고 해서 뭐 주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매물이 많은 구간들에서 윗꼬리 쭉 달리면서 매물 소화했다가
이 다음이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채워가려고 하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어지는 부분들, 요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매물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도 한 뭐 3% 정도 오르고 있네요. 아무튼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미국 승인 이벤트를 앞두고 백신주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영역에 있어서는 굳이 막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운송,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나 뭐 주사기 쪽이 아직은 조금 약하긴 한데, 얘네가 좀 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쪽으로 오히려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운 메디칼도 사실은 조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너무 높아서 신신제약을 저도 기대를 좀 해보고 있었던 건데, 신신제약은 조금 약한 모습이었고, 주사기 관련주들은 조금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대 양봉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가는 것과 그냥 뭐 25%, 6%짜리 장대 양봉은 사실 그 힘의 크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좀 매매하고 접근을 하실 때도 웬만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주들이 일단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어제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뭐 이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이 뭐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막 강력하게는 사실은 좀 못 드려요. 실효효가 많이 찍혀서 그래서 좀 그냥 은연중에 돌려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멘트를 좀 드리거든요. 근데 어저께 멘트를 좀 드렸었죠. 이런 부분도 보면은 점점 이 봉 길이를 높여가면서 항상 고점은 오버슈팅과 함께 합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이 형성이 되고요. 그런 오버슈팅과 함께 형성된 고점 후에는 깊은 조정이 항상 뒤따라다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이날 7%짜리 양봉이 나갔고요. 이날은 11%짜리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고점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봉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시총이 26조짜리가 15% 슈팅, 이거는 조금 오바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리딩방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이 이제 조정만 좀 받기를, 이 구간에서는 솔직히 매매를 하지는 못했고요. 조정 받기만 좀 기다렸는데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기다리면 다 조정을 주기 때문에 차분히 좀 기다렸고요.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5일선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일단은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뭐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내일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잡고 이런 식으로 뭐 돌아 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추후에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그 이렇게 지금 막 50%, 100%씩 오르는 종목들을 어떤 한 선 타점에서 정확히 잡아야겠다? 이런 건 사실 조금 욕심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선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영역의 느낌으로 조금 차분히 분할 매수하시면 더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5일선 구간부터 해서 13만원 라인, 요 정도 영역 안에서 차분히 좀 분할 매수하면 충분히 반등도 나올 것이고요. 먹을 구간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얘도 요 가격대는 깨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20만원 20만원 가격대는 깨지 않는 게 좋아서 여기서는 조금 돌림이 나오면 좋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정말 이 구간으로 떨어지면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네요. 요 정도 구간 18만원에서 20만원 구간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